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 이후의 AI 메모리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AI 시대는 메모리의 공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4년은 메모리 칩 기술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입니다. 그 기존까지는 메모리라고 하면 표준 칩으로서 조건 반사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AI에 최적화된 스페셜티 메모리 시장, 맞춤형 메모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장 메모리에 요구되는 역할부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 시장은 DDR 스펙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초당 데이터 전송량을 의미하는 대역폭과 용량을 잡아야 하고 심지어 전력 소모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존 DDR로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죠. 이전보다 똑똑한 DRAM, CPU 등 프로세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DRAM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CXL DRAM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과거 DRAM이 수동적으로 CPU가 시키는 대로 동작했다면 CXL DRAM 안에는 DRAM과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CPU가 하던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CXL 컨트롤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DRAM이 수동 소자에서 능동 소자로 바뀐다는 뜻이죠.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르던 DRAM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척척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메모리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프로세싱 인 메모리입니다. PIM입니다. AI 시대의 그 알파요 오메가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부하가 걸리는 것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일정 부분 프로세서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융복합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그 컴퓨터는 폰노이만 구조입니다. 이 폰노이만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로직칩, CPU와 메모리칩, DRAM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로직칩은 연산을 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연산이 일어나는 장소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직칩인 CPU 또는 GPU 안에서 일어나는 연산에 필요한 전력이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산을 하려면 주기억 장치인 DRAM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CPU, GPU로 이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DRAM과 로직칩, 프로세서 사이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전력은 작게는 100에서 많게는 1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칩 간의 데이터 이동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칩 내에서 이뤄지는 연산에 들어가는 전력량의 100배에서 1000배라는 뜻입니다. 전력 소모가 이렇게 많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데이터가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공간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전력, 데이터 이동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동일한 칩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질 때보다 1000배, 작게는 100배가량 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메모리가 일정 부분 연산까지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일정 부분 프로세서 역할까지 맡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PIM이 뜰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메모리가 일정 부분 프로세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메모리와 로직칩 간의 데이터 이동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이 폭증하는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이 메모리는 전통적인 메모리가 아니라 프로세서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메모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전력이죠. AI 시대에 전력이 갈수록 많이 필요해서 이 전력량을 줄이는 기술이 첨단 기술입니다. 이는 컴퓨터 구조로 얘기하면 연산 따로 저장 따로 하는 폰노이만 구조의 개혁을 제대로 하는 기술이 각광받는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PIM이 뜨는 데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이 뜨는 데는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해야 하는 데는 칩 세계의 절대절명의 가제가 자리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당 데이터 전송량을 의미하는 대역폭을 잡은 그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만 해도 6세대 제품으로 내년인 2025년 양산되는 게 바로 HBM4인데요. HBM4부터는 가장 밑단에 있는 베이스 다이에서 일부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GPU 연산을 일부 한다는 뜻이죠. HBM4가 사실상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프로세서 안에서 일부 연산이 이루어지는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이 이루어지는 PIM 기술이 탑재됐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해서 전력 소모를 아끼려는 시도의 다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이런 핌이 나오면서 프로세싱 인 메모리 안에 프로세싱 기능을 갖춘 그런 메모리가 나오면서 메모리가 얼마만큼 연산을 맡아야 하는가라는 이슈가 남게 됩니다. 이 핌이란 메모리가 기존 CPU, GPU가 담당하던 연산을 얼마 정도로 맡아주고 기존의 메모리 역할을 해줘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려면 핌이 기존 로직칩 연산을 50% 정도 맡고, 그러니까 딱 절반만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을 로직칩과 차세대 메모리인 핌이 각각 50%씩 나눠서 해야 메모리와 로직칩 사이에 데이터를 많이 소통하지 않으면서,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연산은 잘 나눠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핌 기술도 연산을 로직칩과 메모리 사이에서 적정하게 안배하기보다는 아예 메모리면 메모리, 로직칩이면 로직칩으로 한 방향으로 완전히 몰아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이 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로직칩과 메모리가 통합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야 칩 간 데이터 이동이 극소화돼서 연산도 빨라지고 연쇄적으로 전력 소모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기술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풀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당장 CPU, GPU와 D램 사이의 물리적 크기만 해도 차이가 많은데요. D램의 경우는 25제곱밀리미터 정도인데 CPU는 여기에 한 20-30배 됩니다. D램에 쓰이는 트랜지스터 성능도 로직칩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기술적 난간을 극복해야 핌의 급격한 진화도 가능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당장 이 수준까지 가게 되면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의 시장 위상과 관련해서 파워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프로세서의 위상을 크게 축소하는 메모리가 될 경우에는 인텔, AMD, 엔비디아와 같은 로직칩 업체들이 삼성이 키우는 핌 기술의 진화를 순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한국만의 AI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AI 시대가 종국에는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원활히 처리해서 연산을 빨리 하려는 시도는 메모리 업체와 로직칩 업체 간의 협력을 유인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현재도 인텔과 삼성, AMD와 삼성, 그리고 로직칩 업체와 메모리 업체는 최신 메모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연산 기능을 보완할 것인가를 두고 함께 연구 중입니다. 지금 TSMC와 하이닉스 간의 밀착도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연구는 프로세서를 일단 중심에 두고 메모리를 사이드로 두는 방식입니다. 폰노이만 구조를 혁신한다고는 하지만 그 개념은 유지하는 선에서의 혁신입니다. 역으로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기존 프로세서를 만들지 않는 스타트업의 접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 시장에서 스타트업은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근원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한국의 칩을 중심에 놓고 그림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위상이 축소될 우려 때문에 핌 기술의 도약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기성 프로세서 업체와는 이 스타트업의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한결 흥미로운 접근법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은 사실 현실에서는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특정 기술에는 이권이 있고 그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수혜를 보는 기업과 타격을 보는 기업은 항시 있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기술 진화를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성도 하이닉스도 결국 핌 기술, 프로세싱 인 메모리 기술의 응용처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핌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비기라는 핌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